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부터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은 아직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론에 가끔씩 보면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라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실전 배치 안 됐어요. 충격적이게도 다 가짜 뉴스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실전 배치를 곧 한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그건 뭐 가짜 뉴스는 아니죠. 임박은 어차피 주관적 판단이니까 뭐 1년이 지나도 임박은 임박이라고 얘기할 수, 뭐 우기면 그만이고. 근데 진짜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걸 이제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사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건 상당히 일찍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이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 2003년에 벌써 3가지 종류의 모델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지금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곳이 어디냐면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라고 흔히 부르죠. 그 다음에 공군의 펠컨 프로그램, 육군사령부의 고등 극초음속 무기 AHW, 그 다음에 해군이 공동 개발하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CHGV, 공군의 극초음속 타격 무기 HCSW, 그 다음에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 ARRW, 이거 에로우라고 그냥 불러요. 이렇게 6가지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왜 하나로 개발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하지? 이런 의문이 들죠. 발사를 이제 지상에서 하느냐 공중에서 하느냐,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튼 여러 공군, 육군, 해군 다 따로따로, 공군은 또 공군 안에서 뭐 3가지 종류로 하고, 또 다르파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또 자기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한 게 2003년에 펠컨 프로그램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극초음속 시험체 HTV라는 건데, 딱 세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납작한 세모꼴 활공체로 해서 3가지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 2007년에 HTV-1을 이제 시험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맨 앞에 그 뾰족한 끝부분, 이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열도 열인데 충격파를 견뎌야 되거든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면은 여기 끝에서부터 충격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 충격파를 견디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재질 문제 때문에 결국 실패. 그 다음에 설계를 이제 좀 바꿨어요. HTV-2를 설계를 좀 바꿔가지고 2010년에 이제 첫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해서 9분까지는 잘 비행을 했대요. 로켓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9분 동안 활강을 쭉 잘 했다가, 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뭡니까? 궤도 변경이잖아요. 궤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어불능에 빠져가지고 그냥 바다에 추락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 궤도 변경이 되게 어려워요. 그 마하 5 이상으로 달리면서 왼쪽 오른쪽이 자세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2번째 비행을 했는데, 얘는 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2000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표면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은 이제 녹는 게 아니라 분자 단위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모가 되면서 심한 흔들림이 발생하면서 제어불능, 그래서 또 바다에 추락,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르파에서는 개발 포기, 시험 중단. 그 다음에 HTV-3라 해가지고 블랙 스위프트라는 뭐 이름도 있는데, 얘는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순항 미사일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발을 해보자라고 하다가 돈이 없네, 개발 취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건 다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작한 모양 말고 원뿔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게 AHW인데, 이거는 2011년에 첫 시험 비행해가지고 3,7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근데 2014년 3년이나 지나서 두 번째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실패, 자폭.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물 건너갔어요. 왜 첫 시험에서 성공을 했으면 계속 개발할 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AHW 개발에서 이제 파생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축소형이다라고만 이제 표기가 되는데 CHGV라는 이제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미 육군이 이제 이거를 개발을 했고 얘가 사실 지금 실전 배치에 가장 근접한 녀석입니다. 이거를 이제 육군에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라 해가지고 LRHW 이렇게 불러요. 롱 레인지 뭐 하이퍼소닉 웨폰 이런 약자인데 이게 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크이글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다크이글이라고 하면 얘예요. 그래서 다크이글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개발하게 된 과정이 또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미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 제한 조약을 탈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있었죠. 그 제한 조약 있기 전에는. 그러다 제한 조약 때문에 옛날 중거리 미사일 다 폐기했는데 그럼 똑같은 거 다시 만들면 되느냐? 아 그래도 이제 최신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더 좋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약 만드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크이글을. 그러니까 미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중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다크이글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1호기가 2017년 2호기가 2020년에 비행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로켓 이걸 날려보내는 로켓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공체는 새로 개발한 거니까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로켓은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을 물론 도입을 해서 더 좋은 로켓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로켓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2021년에는 이 추진체 오작동으로 점검조차 못했고 2022년에 또 중간에 이제 비행 중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예 이제 활공체는 실험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22년 10월에 국방부에서 시험 연기. 그래서 원래 목표는 2023년에 실전 배치하려고 그랬어요. 이 다크 이거를 그러다가 포기하고 2024년으로 미뤘어요. 그럼 2024년에 실전 배치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실전 배치했다라는 보도들이 막 나옵니다. 이때 이 즈음에 해가지고 2023년 중앙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다크이글을 실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전 배치가 안 됐는데 왜 실전 배치를 했다 그러지?라고 해서 이 중앙일보 기사의 출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 육군에서 얘 다크이글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발사대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전 배치했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원문 자체가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헷갈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2023년에도 시험을 못하고 2023년 9월에 이 미 육군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 말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육군과 해군 간부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험 방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4년 여름까지도 시험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험 방법을 고치면은 실패한 미사일이 성공한 미사일로 바뀝니까? 뭐 좀 이상한 얘기죠. 그러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HCSW라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아예 뭐 개발 중간에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이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에로우 프로그램 이것도 좀 황당한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발하려고 한 거냐면 B-52 전략 폭격기에다가 얘를 탑재를 해가지고 킨자라고 비슷하게 공중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쭉 날아가는 건데 얘는 어쨌든 활공체가 중간에 분리를 해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킨자라고는 좀 달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공대지 극초음속 활공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하 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또 마하 20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하 20으로 날아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인 거죠. 근데 좀 비싸겠죠, 당연히. 뭐 킨잘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다고 하고요. 2020년 3월에 미 국방부에서 에로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첫 시험 발사도 안 한 상태였어요. 시험 발사도 안 해놓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2021년에 첫 시험 발사했는데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뭐 전체 시험 비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공군이 약간 시험 결과를 얼버무립니다.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상한 발표를 해요. 2023년에도 몇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 뭐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하겠죠. 근데 몇 가지 목표만 달성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 3월 29일에 미 공군부 획득기술군수차관이 하원에 출석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에로우 시험 중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이 이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걸 개발한 데가 록히드 마틴이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지금 이제 세계 1위의 군수 기업이죠. 우린 계속 개발할 거다라고 해서 계속 개발을 해요. 그리고 2024년에 또 이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미 공군에서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것도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시험은 또 해요. 근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냥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왜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 이게 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3월에 이 하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 군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적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북, 중, 러, 이란 4개 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했는데 미국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뒤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 왜 중국, 러시아야 원래 이제 뭐 돈도 많은 나라고 국방 강국이었으니까 그런다 쳐도 북한이나 이란보다도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밀린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아니 미국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많은 돈을 때려박는데 왜 북한이나 이란보다도 지금 뒤처지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미국의 군산 복합제의 좀 관료적 특성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 업체들이 예산만 따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1, 2년 개발해서 될 게 아니다 보니까 국방부 담당자는 뭐 한 5년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은 이전 사람이 엉터리로 해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책임 떠넘기면 그만인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예산 더 달라 계속 이 소리만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 로비하면 그만인 거예요. 의원들은 예산을 더 책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개발에는 실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까 이제 다크이글 얘기를 했었는데 다크이글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 뉴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3월 6일 2026년 3월 6일에 나온 미국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실전 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25년 12월에 미 육군에서 미사일 이 다크이글을 운영할 부대를 공식 창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 배치를 하면 이 미사일을 누가 운용할 거냐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대를 이제 창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미사일 포대가 인도되면 다크이글은 미국 최초의 실전 배치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무기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2026년 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 벌써 4월이에요. 근데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뭔가 이상해요.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2026년 초는 솔직히 4월이면 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미 이제 중순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중순 아닌가? 뭐 아무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아직까지는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늦어져요. 다크이글 지금 나온 지가 언제 얘기 나온 지가 언제고 시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실전 배치 못 하고 있냐.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다크이글이 만들어지면 미국의 최초의 이제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미사일이면서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순항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들이 좀 있는데 탄도 미사일 류로는 이제 다시 만들어진 첫 중거리 미사일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미국의 국방 그 무기 개발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실 고질적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뭐 더 살펴볼 텐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방비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40% 이상 전 세계 국방비의 40% 이상을 미국이 쓰고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번에 뭐 이란 전쟁한다고 아무튼 국방비를 뭐 더 늘린다 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무기 개발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원인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이제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